이번 시간에는 JDBC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JDBC가 유일하죠. 유일한데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JDBC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DBC 템플릿이라는 것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 JDBC 템플릿도 조금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JDBC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지원을 해줬고, 그것이 스프링 부트 버전 3.2 이상부터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만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버전이 아마 6인가 막 그럴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케이스라면은 버전 3.2 이상부터 JDBC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는 스프링 데이터라는 프로젝트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스프링 데이터 JDBC, 스프링 데이터 JPA를 이용을 해서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MS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행하기 전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도커 컴포즈 서포트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린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멀티모드 상황에서는 잘 동작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용할 때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JDBC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바에서 생으로 JDBC API를 이용을 해가지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붙는 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제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JDBC 리파지토리라고 제가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JDBC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라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스프링 부트에서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객체를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있는 URL 정보, 유저 정보, 그 다음 패스워드 정보를 알아서 읽어가지고 빈으로 주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나 주입하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코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JDBC 요즘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JPA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JDBC를 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개발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번 이제 코딩을 아래 미리 작성을 해오긴 했지만은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소스를 이제 주입을 받았죠. 이렇게 데이터 소스. 그러면은 데이터 소스는 말 그대로 DB 접속 정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면 그 구동한 애플리케이션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get connection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커넥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이 된 거예요. 접속이 되고 여기서 접속 정보 URL이라든지 유저 정보, 패스워드가 틀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입섹션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커넥션에서 어떤 쿼리를 날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create statement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이제 쿼리가 이제 이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create statement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prepare statement를 써야 되느냐, 요 선택은 너무나 요즘은 당연해졌습니다. prepare statement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보안적인 부분들 때문에 해킹의 위험이 있거든요. create statement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prepare statement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쿼리를 만들었죠. 네, 쿼리를 한번 좀 prepared statement. 자, 이렇게 이제 객체를 꺼내 오게 되고요. 요거는 바로 이제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쿼리 객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쿼리 객체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옛날 하기 그렇지만 PSMT라고 이렇게 많이 줄여서 썼죠. 자, 그러면 이제 PSMT를 실행해, execute query, 이렇게 실행해 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실행한 후에 결과를 result set이라는 객체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리턴이 오면은 요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쿼리 날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객체죠.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while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리절트 셋이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리스트를 쭉 순환하면서 내가 뭐 이런 객체, 예를 들어서 리스트 포스트라는 요 포스트라는 객체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post.add 해서 여기서 이제 new post 해가지고 포스트 객체를 쭉 넣어주는데, 여기서 이제 요 리절트 셋에 그냥 로 하나로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제 칼럼별로 데이터가 들고 있으니 그 칼럼 이름을 가지고 그 행에 대해서 값을 꾸시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는 포스트에서 뭐 os를 가져오겠다. 그럼 rs get string os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요 오서라는 칼럼에 있는 그 한 행의 값을 가져와. 값을 가져오는데 걔의 타입은 스트링이야. 요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JDBC 템플릿이나 마이바티스나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칼럼으로 끄집어내지만은 끄집어내면서도 어떤 타입으로 가져와야 될지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쿼리를 작성을 했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뭐 스트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인트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특히 개발자들이 좀 짜증나 하는 게 이제 날짜 관련인데 get date 혹은 get time 뭐 이런 걸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귀찮으면은 그냥 오브젝트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바 API를 이용을 해서 JDBC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JDBC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줬고, 그 JDBC 템플릿도 조금 이제 쓰다 보면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JPA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조금 더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요번에 JDBC 클라이언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코드의 또 문제점은,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커넥션을 클로즈 해줘야 되는데, 이 클로즈 해줘야 되는 코드를 우리 트라이 캐치 구문 있죠. 트라이 캐치로 이걸 다 감싸서 마지막으로 파이널리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코드도 많이 작성을 했었죠. 자, 거기 이런 상황에서 트라이 리소스라는 구문도 나왔고요. 이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 구현 객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코드가 AI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커넥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 클로저블이 있죠. 그래서 오토 클로저블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클로즈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파일 IO 같은 경우,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이건 외부 리소스이기 때문에 자바 리소스가 아니죠. 외부에 있는 리소스죠. 외부 리소스를 자동적으로 클로즈 해주는 거라서 트라이 리소스 부분을 해주면은,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리 부분에다가 클로즈를 별도로 안 해주는 그런 정도가 편한 거지. 그 이상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JDBC 템플릿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줬죠.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에서 JDBC를 이제 생으로 이용했을 때 코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코딩했을 때 이제 클로즈 해줘야 되는 문제, 클로즈를 안 해주면은 메모리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서버가 뻗어버리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는 JDBC 템플릿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JDBC 템플릿은 얼마나 편해졌는데 라는 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JDBC 템플릿을 스프링부트에서 이용을 하려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나 YML에다가 디펜던시를 이렇게 스타터 JDBC 얘를 추가를 디펜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하나 추가하시고, 그런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프링 데이터 소스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이제 스프링부트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JDBC 템플릿을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단 주입을 받고요. JDBC 템플릿 이렇게 쓴 다음에
우선은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죠. JDBC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JDBC 템플릿 하고 이 쿼리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쿼리라는 메소드가 한번 좀 우리 소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코드 자동 완성이 엄청 잘 되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 인텔리제이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잠깐 제가 이 코디라는 그 AI 관련 확장이 있어요. 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 둔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쿼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메소드를 들어가 보면은 이 쿼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이제 쿼리를 문자열로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똑같고 우리가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한 다음에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한번 더 호출을 해가지고 실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query라는 메소드가 로우 매퍼, 그러니까 그 리절트 값에 대해서 그 결과 값을 매핑해주는 객체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이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쿼리 하나만으로 쿼리 날려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요게 그렇게 한 방에 끝내주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쿼리하고 그 실행한 결과를 매핑해 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결과를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to mapper라는 것은 to mapper는 이제 아까 row mapper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row mapper. 요 row mapper 인터페이스를 한번 좀 쫓아가 볼게요. row mapper를 보시면은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우리가 람다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maprow라는 게.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절트 셋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rownom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rownom을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파라미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람다식을 이용해 가지고 요 포스트라는 오브젝트의 리스트로 변환해주는 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넣어줬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로우 매퍼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객체로 변환해주는 코드를 짜야 되는 거는 뭐 변함이 없죠. 그냥 execute query라는 메소드를 하나 덜 쓰는 거랑 무슨 차이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언더스코어 있죠. 언더스코어. 이 포스트라는 걸 한번 볼게요. 포스트는 제가 지금 레코드로 만들어 놨는데 포스트에는 카멜 스타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이 카멜 스타일 이거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created 언더바 데이트 언더바 타임 이렇게 언더바로 쓰는 거 있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를.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카멜 케이스. 카멜 케이스는 이렇게 쓰는 걸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첫 글자는 소문자지만은 단어별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는 거. 이게 이제 카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파스칼. 파스칼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나오죠? 파스칼 케이스는 이제 카멜 케이스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 요거를 이제 파스칼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명은 일반적으로 파스칼 케이스를 쓰고 변수명은 카멜 케이스를 쓰죠. 근데 광경 데이터베이스 쪽, DB 쪽 하시는 분들은 스네이크 케이스를 쓰세요. 그래서 언더바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이 리절트 셋은 칼럼에 그대로 그 언더스코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카멜 케이스로 자동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너무 편하겠죠. 자, 그게 바로 JDBC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JDBC 템플릿이 좀 불편했죠. 뭐 물론 제가 지금 JDBC 템플릿을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를 카멜 케이스로 바꾸는 게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가는. 자,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JDBC 템플릿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불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DBC 클라이언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 클라이언트 마찬가지로 아까 JDBC 템플릿 이용했던 것처럼 이제 주입받아서 하면 되고 디펜더시가 아까랑 똑같이 씁니다. JDBC 템플릿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JDBC 클라이언트 기능이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예, 쿼리였죠, 쿼리. 예, 쿼리 말고도 뭐 인서트 업데이트를 쓰려면은 뭐 또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예. 업데이트. 네, 요런 걸 써야 되는 거고, 셀렉트일 경우에는 쿼리를 쓴 거고요. 자, 근데 JDBC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SQ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QL 있고 그 이후에 쿼리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elect 같은 경우에는 쿼리라는 것을 쓸 거고,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같은 경우에는 update라는 메소드를 써요. 뭐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예, 여기 두 번째부터는. 근데 첫 번째에 좀 다르다. 첫 번째에 SQL이라고 해가지고 쿼리문을 먼저 작성한 거를 일단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쿼리를 날렸죠. 자, 아까 전에 JDBC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사용을 해서 쿼리문과 로우 매퍼를 두 개의 파라미터로 넣어줬었죠. 자, 그런데 JDBC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되는 거죠. SQL, 이 쿼리 부분이 이렇게 먼저 SQL로 작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살짝 보이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점 찍으면 파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매핑하는 거를 중간에 써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쿼리가 바로 이제 실행하는 부분, execute 하는 요게 쿼리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예, 웨어 기능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람을 이렇게 쿼리를 실행하기 전에 뭔가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쿼리 혹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실행 결과를 남길 때 여기에 이제 로우 매퍼가 들어갈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파람은 좀 뺄게요. 일단 이렇게. 자, 그래서 쿼리를 세팅하는 부분하고 실행하는 부분을 나눴다. JDBC 클라이언트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핑 할 때 요 로우 매퍼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로우 매퍼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제가 작성한 예제에는 레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돼 있었죠. 예, 이렇게. 여기가, 포스트,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받아려고 하는 것은 이제 포스트였으니까, 포스트에서 이 포스트 객체는 포스트로 알아서 변환을 해줘요. 지금 쿼리도 잠깐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포스트라는 테이블에는 이제 ID, 타이틀, 그 다음에 author, create, date 이렇게 여기에 이제 컨텐트에 5개 이렇게 5개 있죠. 이거를 살짝 일단 별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포스트라는 객체하고 그다음 요 레코드로 이렇게 해놓은 거 요거랑 클래스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매핑이 돼버려요. 우리가 JDBC 템플릿에 썼던 로우 매퍼를 일단은 쓸 수 있어요. 일단 쓸 수가 있고요. 쓸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뒤에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로우 매퍼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로 자동으로 매핑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카멘 스타일로 되어 있죠. 크레이트 데이터 타입이.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 포스트 테이블에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JDBC 클라이언트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냐? 네, 맞아요. 바꿔줘요. 그런 부분이 편해진 거죠. 그래서 쿼리 이쪽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맵프드 클래스 이렇게 돼 있어요. 로우 매퍼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싱글 칼럼 로우 매퍼, 심플 프로퍼티 로우 매퍼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싱글 칼럼 로우 매퍼 말고요. 심플 프로퍼티 로우 매퍼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언더스코어 세퍼레이트 컬럼 얼리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QL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언더스코어를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어요. 쿼리문을 쓸 때도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뭐 fname as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매칭이 될 거니 알아서 그냥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편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막 조인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칼럼을 이렇게 에즈를 알리아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죠? 클래스를 또 만들었죠.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임포트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 레코드를 잘 활용을 하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소스를 살짝 이제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소스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원래 소스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파샬.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칼럼은 아까 컨텐트 정보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게 되냐면은 얘는 컨텐트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럼에서는 컨텐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려다 보니까 칼럼이 없다라고 에러가 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하자 이거죠. 포스트 파샬처럼 간단하게 이 안쪽에다가 레코드 객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아이디를 제가 여기다 추가를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아이디를 뒤에 한번 추가를 해본 거예요. 뭐냐면은 칼럼이 더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칼럼이 더 있고 얘가 숫자가 부족한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는 뭐 스트링 오서 이렇게 있는데 요 칼럼에 오서가 없다. 오서 말고 컨텐츠 요 매핑되는 컬럼이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럼보다 적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명시된 컬럼보다 요 레코드가 더 많으면은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자, 어쨌든 레코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불변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그냥 요 매핑 정보로 넘기는 거죠. 넘기고 나서 실제로 이제 어댑터에서는 어댑터를 한번 보시죠. 이 리파지토리를 이제 불러오는데 여기서 이제 리턴을 포스트로 해주잖아요. 이 포스트로 해주니까 이렇게 받았던 거를 이 포스트로 변환해주는 이 매핑. 너무 간단하죠. 왜냐면은 포스트 파샬이라는 것은 포스트로 변환하기 위한 메소드를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변환을 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변환해 주는 거를 포스트 파샬 여기에 이렇게 이 안쪽에다가 메소드로 만들었고요. 이 기능을 제공함으로 해서 이제 내가 가져온 거는 이만큼 좀 변형됐지만은 이 변형된 거에서 뭔가 네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면은 이런 변환 메소드를 이 레코드 안쪽에서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갑자기 확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떠오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레코드 기능이랑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했고, 이런 레코드를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별도로 람다식으로 이제 펑션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쭉 이 멤버들을 생성하는 그런 코드들도 많이 매핑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이 코드가 얼마나 편한지는 정말 그 작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JDBC 클라이언트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 소스에 대한 리파지토리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릴 거고요. 이 테스트 코드가 바로 이제 아까 전에 포스트 파샬에서 포스트로 바꾸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테스트 코드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왜 JDBC 클라이언트라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JDBC 클라이언트가 레코드랑 결합이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스프링 데이터도 잠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할게요. 스프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데이터 JDBC라는 게 있고 JPA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프링 데이터는 JPA
많이 사용을 하죠. 뭐 디펜던시는 아까 전에 스타터 JDBC였는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JDBC 요거를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스프링 데이터 JDBC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JPA가 있는데 데이터 JDBC를 왜 사용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JPA는 이제 데이터 JPA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JPA를 디펜던시 하시면은 데이터 JDBC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 JDBC 디펜던시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제 언제 JPA로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적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프링, 제가 결론을 먼저 적어놨네요. 스프링 데이터 JDBC는 JPA의 리파지토리 있죠. 리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버전이 JDBC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파지토리를 이제 상속받아서 만들 때 JPA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으면 JPA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JPA 위쪽에 요것들 있죠. CRUD 리파지토리 혹은 리스트 CRUD 리파지토리를 확장해서 만들면은 JPA가 아니고 JDBC, 데이터 JDBC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JPA를 사용을 하려면은 JPA 리파지토리를 익스텐드 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익스텐드 하시면은 JPA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밑에 내용을 좀 많이 적긴 적었어요. 블로그를 찾아 들어가니까 JPA하고 JDBC 속도 비교를 한 거를 자료를 좀 찾을 수가 있었는데, 뭐 느리다 특별히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럼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JDBC는 안 쓰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솔루션 개발 중이라면은 JPA로 빠르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JDBC 클라이언트로 버전 환경만 맞춘다면 전환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SI 개발 환경이라면 뭐 답이 없습니다. 뭐 마이바티스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도 버전 8 가지고 개발하는 SI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이바티스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